이 이야기는 악마가 사람의 탈을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다.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힘들게 키우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주기 싫어 잠적했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여자는 잠적한 남자를 찾으러 다녔고, 마침내 찾은 그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모습과 달리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남자를 찾은 여자는 1인 시위까지 하지만 안함의내 남자는 오히려 적반하장하며 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고소할 사람이 누군데? 그러던 중 갑자기 암으로 시한부 인생이 돼버린 여자는 쓰러지게 되고, 소식을 듣고 병실에 찾아온 남자는 이참에 나도 아빠 노릇 좀 하자. 라며 아이를 돌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다 거짓말이었다. 알고 보니 세자녀 혜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아이를 데려가려는 남자의 계략이었다. 결국 남자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잡혀갔고, 여자는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는 화나는 이야기다. 그 양육비 안 주려고 위장 전입을 했고 이제 집이나 차나 이런 거를 다 자기 명의로 안 해놓고 이런 사례들이 좀 많아요. 어때요? 사실 지금 사례에서는 위장 전입이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어딘가에 주소가 있잖아요. 아예 거주 불명자로 돼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양육비 안 주려고. 양육비, 그렇죠. 양육비도 결국은 채권자잖아요.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걸 막으려고, 찾아오는 걸 막으려고 채무자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찾아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문제는 법적으로 그럼 내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법적 구제를 받으려면 기본이 송달이거든요. 법에 어떤 청구가 저 사람한테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위장 전입하고 주소를 불명하게 해놓고 도망을 다니는 이유는 그거를 안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죠. 저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게 어떤 남자네 집이 엄청 부자예요. 이 여자분은 굉장히 혼자 그러니까 근근히 벌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의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아요. 근데 가져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남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요. 아, 다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남자는 자기 집안 회사에 취직이 되어 있는데 네. 양육비 소송이 들어올까봐 네. 그 최저임금으로 낮춰요. 월급을. 아 최저임금이면 또 거기서는 네.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월급을 안 되는 거예요. 강제로도. 최악이네. 이분이 이제 이쪽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네. PKC를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PKC를 하시면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다. 그 순간 또 명예훼손이다. 그렇죠.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도 네네. 1인 PKC를 하는데 네. 사실 저렇게 하면 정도가 양육비를 안 주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돼요. 근데 그게 허위의 사실이면 더 크게 처벌받아요. 불륜 같은 경우에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네. 그럼 열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남편 회사나 상간녀 회사를 찾아가서 일하는 곳을 찾아가서 막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나는 너무 괴로운데 저 그렇죠.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 사는 않고. 모습이 참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이 되고 더군다나 거기가 남의 영업장이면 영업 방해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우리나라 법은요 사적 구제를 허용하지 않아요. 네가 문제가 있으면 법에다가 청구해. 네가 가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 사실 특정인을 지목해가지고 까발린다라고 하잖아요. 소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다 명예훼손에 해당이 그런 되나요? 것들도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해서요. 명예훼손인데 수단이 이제 컴퓨터인 거잖아요. 다 이제 법의 처벌을 받는 행위들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문제 삼지 않아서 그런 거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일이고 분명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